오늘은 분할 정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분할 정복이란 어떤 거냐면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코드 형태를 봅시다. fx라는 x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x라는 문제가 해결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fx를 계산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x가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x를 x1부터 xn까지 자잘한 문제로 분할합니다. 그 뒤에 fx1, fx2, fx3 쭉쭉쭉 해서 fxn까지 불러서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 소문제에 대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fx를 fx1, fx2 쭉쭉쭉 해서 fxn까지를 통해 해결한 결값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할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을 왜 쓰냐면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이 분할 정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나누어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문제를 병렬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fx1, fx2, fxn까지를 동시에 호출해서 동시에 해결한 다음에 합칠 거잖아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병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간단한 fx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시간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분할 정복을 사용하면 시간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시간 복잡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점이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기함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스택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깊이가 깊어지면 메모리가 터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쪼개고 잘 합치는 것이 분할 정복의 최대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로써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아마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이거를 두 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좋은 예시인데요. 분할 정복을 사용하는 이 a의 n승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a와 n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답이 크니까 10의 9승 플러스 7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래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풀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5n짜리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를 총 n번 해주시는 과정을 의미하겠죠, 이게. 근데 n이 상당히 크죠? 해결 불가능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a의 x 플러스 y승은 x의 x승, a의 y승입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식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a의 n승에서 n을 분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n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분할하는 게 최적인데요. 이 분할 테크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분 탐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3번 분할을 해도 되고 4번 분할을 해도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절반을 분할하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식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로그 2의 n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도 이분 탐색과 비슷하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맨 처음에 n이라는 게 있고 이 n을 2분의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겁니다. 문제를. a의 4분의 n승을 제곱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다시 그 a의 4분의 n승을 a의 8분의 n승으로 고쳐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1이 될 때까지의 수행 횟수를 보시면 로그 2의 n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로그 2의 n이 될 것입니다. 코드는 아마 이와 같겠죠. 가장 먼저 0인 경우, 그러니까
a의 0인 경우는 반드시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의 n 나누기 2승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제곱해 주시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n이 딱 반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는 2분의 n, 2분의 n, 1 이런 형태로 쪼개지겠죠? 따라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를 따로 곱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p에는 a의 n승이 들어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분할 정복을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번에는 나쁜 예시를 볼까요? n이 주어지면 1부터 n까지의 합계를 구해보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먼저 그냥 간단하게 n만큼 더하면 돼요. 1부터 n까지 폼을 돌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n이 크죠? 근데 똑같이 앞에서처럼.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걸 써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한번 반으로 잘라봅시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이 2분의 n을 다 빼낼 수가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고쳤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도 2분의 n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2분의 n, 여기서도 2분의 n, 여기서도 2분의 n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식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각 부분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곱하기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로그 2에 웬만큼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공식인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더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분할 정복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분할 정복을 쓰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 1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처럼 5일 만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있다면 그런 테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분할 정복밖에 없다, 이거 빼고는 더 이상 풀이가 없다 할 때 분할 정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